네, 정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강사의 양력이라고 할까요? 스펙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24년도 5급 공채 일반행정직 전국 최종 합격을 한 합격생 출신 강사이고요. 논문 과목, 그러니까 정치학, 행정학,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론을 포함해서 논문 과목에서 좀 고득점을 한 그런 수험생이었습니다. 행정학은 참고로 네, 일반행정직 최고 득점을 받았었고요. 이런 정도의 양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설된 강좌를 살펴보면요. 서브 완성, 답안 특강, 모의고사 특강, 기출 완성 총 4개의 어떤 특강과 정규 강좌로 구성되어 있고, 무료 특강의 경우에는 아마 앞으로 3월달, 4월달 중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서브 완성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완성은 저희 개설 강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올인원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답안 특강, 모의고사 특강, 기출 완성을 보지 않고 서브 완성 하나만 듣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순환 대체용입니다. 교재는 최근에 출간된 단권화 비법서를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재는 기반이 기출연계입니다. 02년부터 23년도 5급 공채 입법고시의 전 개년의 문제를 기출의 진도별로 녹아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출의 논점을 담았고요. 그와 동시에 심화되는 논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 완성은 총 12회, 보강 2회를 포함해서 총 14회 볼륨의 강좌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요. 교재는 일단 핵심 키워드 중심이고요. 강의에서는요. 그 맥락을 설명합니다. 저희 교재가 부록까지 포함해서는 한 200쪽 내외가 되는데요. 실제 콘텐츠 볼륨은요. 140쪽, 150쪽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서 기출 해설된 거 빼고 혹은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논문을 요약한 내용을 빼면요. 110쪽 내외입니다. 정말 얇습니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양을 넓힌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학문인데요. 아주 얇은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키워드 중심입니다. 답안에 구력이 차신 분은요. 해당 서브만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실제로 모 동료 수험생께서 24년도에 제 정치학 서브 노트를 구매를 하시고 그 해에 68점 정도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네, 서브노트에 논점 들어갈 거는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참고로 키워드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의 어떤 서문격에 적시해놨지만 강의가 필수입니다. 해당 키워드로 글을 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은 교재에 A라고 하는 특징, B라고 하는 특징, C라고 하는 특징, D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4줄 정도예요. 4줄도 줄이 끝 아니라요. 예컨대 한두 키워드 단어만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전 기출 문제에서는요. 예로 15점을 써라, 20점을 쓰라가 나와요. 그래서 맥락 설명을 강의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강의를 이제 수강할 것을 권해드리고요. 서브 완성이 기반 자체가 기출 연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서브 완성 강좌를 통해서 한 바퀴 1회독을 하는 동안에 기출 문제를 빈번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수강생들이 질문이 와요. 당신의 목표 수강생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재시생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라고는 답을 해요. 근데 초시생도 들을 수 있습니다를 부연해요. 약 파는 거 아니야? 아니고요. 행정학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행정학은 예비순환, 1순환을 수강하신 것을 전제로, 그리고 기출문제가 대강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전제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시생의 경우에는 수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해뒀어요. 정치학은 있는 개념을 설명하는 지점이다 보니까 아예 모르더라도 사회학적 지식이 아예 없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수강하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다만 우리 시험은 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 답안을 쓰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당연히
아웃풋 측면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A, B, C, D 요 네 줄밖에 없는 거, 네 단어, 네 키워드밖에 없는 걸로 20점을 채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요. 아예 기출문제를 안 보신 분, 저게 뭐야? 라고 이해하시는데 기출문제를 써보고 강의 구력이, 학습 구력이 있으신 분은 그렇지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게 서브 노트지라고. 당연히 기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재시생은 학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재시생을 목표 수강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초시생은요? 뒤늦게라도 하시면 되죠. 어디서요? 예습과 복습에서요. 제가 이제 강의 첫 시간 때는 여기서는 예습도 크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예 초시생, 뭔지도 몰라. 그런 분한테는 예복습 당연히 권합니다. 그리고 기준은요, 진도별의 기출이요. 저희 첫 회 강의 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진도별로 기출을 분류해 놓은 것을 페이퍼로 나눠드렸어요. 그거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 해설 많잖아요. 고시계도 있고요. 유니온에서 나온 기출 해설도 있고요. 그리고 강사가 집필한 강의 자료나 기출 해설서도 있고요. 요 세 개도 물론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권하는 거는 피데스 출판사에서 나온 행정고시, 입법고시에 대한 기출 해설입니다. 최근에 개정이 안 되면서 바로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는 좀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강사 해설이라든지 강의 자료를 통해 보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예복습 교재로 진도별 기출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써봐라 아니고요. 목차 정도 잡아라도 아닙니다. 읽어와 보기입니다. 우리 논문 과목의 특징이요. 몰라도 답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몰라도 답을 쓸 수가 있고요. 달리 말하면요. 몰라도 기출 해설이 읽힙니다.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해하고 혹은요. 조금 더 요구해 드릴게요.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기출 해설을 읽으면서 저게 좀 범용적으로 쓰이네. 저 표현이 많이 강조되네. 혹은 해당 단락, 해당 문단 내에서 핵심되는 키워드는 저거네 라는 정도 캐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예습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읽어보는 정도이고요. 당연히 요 단거나 비법서 강의 통해서 3시간이고 6시간이고 9시간이고 강의 수강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복습으로 그 테마에 대한 복습으로 예컨대 권력구조는 3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민주주의는 좀 볼륨이 있어서 9시간 정도면 끝나요. 그러고 나서 복습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읽는데 그때는 저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지? 혹은 내가 답안에 쓰려면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험생이라면은 초시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부 테마, 정당론이나 국제정치학 혹은 민주주의 얘네는 이제 문제수가 워낙 많아서 민주주의는 20몇 개씩 있으니까 빼고는요. 예습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사이고요. 복습하는 데는 물론 사람의 편차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은 1시간 내에 끝나요. 그 말은 뭐냐? 어떤 게 핵심 키워드지? 어떤 게 내가 써야 되는 내용이지? 정리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거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런 게 중요하구나 저런 게 중요하구나. 왜? 초시생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정치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은 객관적으로 말할 때 좀 얕은 면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리해 놓은 그 요약 노트, 서브 노트는 사실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시 3시하는 과정에서 개정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굳이 초시 때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 교재가 단거나 교재잖아요. 여기에 정리가 다 되어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가피를 해주세요. 제 서브 교재.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학습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반복 해독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 시험은 타임 어택 시험이잖아요. 2시간 동안에 하고 답안을 써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알고 있는 개념이 현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 볼게요. 정당의 기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정당의 기능 생각을 해보자. 이익의 표출과 집약, 그렇지, 대표성 측면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조직으로서의 정당, 뭐 VOK의 틀을 활용해 볼까? 조직으로서의 정당 혹은 정부 속의 정당, 정부 속의 정당부터 생각해 보자. 정부 속의 정당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은 정부 조직이라든지 정부 기관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지. 같은 한 팀이니까. 야당은 견제하는 팀이 되겠지. 그래서 정부 기능에 대한 조정과 견제가 이루어지겠지. 그럴 거고. 조직으로서의 정당, 당원에 대한 교육, 조금 넓게 해석을 하면은 유권자 포함해서 정치 사회화 기능도 수행하겠네. 라든지 뭐 이런 정도로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죠. 문제는 뭐예요? 시간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단거나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 서브노트가 아니더라도 반복 학습을 하셔서요, 빠르게 현출될 수 있게끔 학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암기는 저는 실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삼순환 때 필합을 노리는 사람 기준으로요, 5월달 중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논문 과목에 대한 암기는요. 혹은요, 저는 24년도에 6월 초에 시작했어요. 대신에 서브노트를 반복해서 읽었어요. 막상 답안 쓰면은 서브노트에서 봤는데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대강 기억이 나고, 이게 무슨 맥락인지도 기억이 나고, 근데 딱 정확한 그 표현 키워드만 기억이 안 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두시면은 저는 6월 초에서 한 2, 3주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동안에 암기가 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반복 해독을 하시고요. 반복 해독을 딱 할 때 당장 현출에 주목하실 필요는 없다.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 안 되는 지점 찾아보시고, 이해되게끔, 그리고 대강 이 개념이 어디 위치, 어느 위상에 있다 생각해 보시고, 혹은 좀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저 논점과 예컨대 권력구조의 A 논점과 민주주의의 B 논점과 정당론의 C 논점은 연계되는 지점이 있네, 뭐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 단거나 비법서가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컴팩트한 축 내에선요, 정치학 양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넓죠. 그 중에서는 많이 솔팅해놨어요. 저의 솔팅 근거는요, 기출이고요. 02년부터 24년도의 기출을 중심으로 뼈대를 잡아놓고 다수의 합격생 서브노트 등을 참고해서 살을 붙였어요. 저의 편집자적 관점도 당연히 들어갔죠. 근데 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요컨대 21년도 의회 상임위원회 유형 3가지 쓰라는 문제는 20점으로 나왔었고, 우리 시험으로 5급 공채 1문에 서설문 3으로 나왔어요. 중요한 주제죠. 근데 저는 이미 한번 나왔고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고 키워드만 적시해놓고 강의에서도 별도로 설명드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강의 자료로 논문을 좀 배부하긴 했는데, 그런 주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거나, 혹은 제가 다루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이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시중에 강의 자료가 워낙 많잖아요. 요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이후에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수강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어떤 서브 완성에 대한 개략적인 특징, 그리고 활용법 혹은 향후 공부법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답안 특강과 모의고사 특강입니다. 답안 특강은요, 어려운 테마로서 권력 구조와 민주주의를 각각 1회씩 설명하는 그런 강좌입니다. 답안 특강이다 보니까 현강 기준으로는 첨삭도 상당 부분의 의의를 이제 받는데요.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첨삭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수강하기에 괜찮습니다.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맥락상 연결되는 지점도 있어요. 아까 초시생 분들한테 미리 기출문제를 좀 읽어보셔라, 그리고 뭐 능동적으로 읽는 것도 권하기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벽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초시생한테는 여기가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하는 지점이 두 군데예요. 두 군데. 넓게 보면 세 군데. 그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두 번째가 민주주의, 마지막이 국제정치학이에요.
국제정치학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빼고, 그리고 볼륨도 워낙에 크고, 권력구조랑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는 워낙 내용도 넓고요. 알아야 되는 내용도 많고, 깊이도 있게 나오고, 입법고시에서 상당히 그 깊이까지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에 민주주의가 몇 년째 안 나오고는 있는데, 시사적인 논점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테마를 넣어놨고요. 민주주의 위기부터 해서 좀 알차게 한 2시간 동안 되게 빡세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는 기출에서 일문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권력구조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 정치학 한 바퀴 범위를 돌아보지 않은 초시생 입장에서 권력구조를 설명하면요, 뒷부분의 내용을 선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권력구조랑 친화적인 정당체계 하면서 예컨대 대통령제는 양당제랑 친화적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요. 혹은 민주주의 파트에서 다수제 민주주의, 협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레이 파트에 개념이 있는데,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다수제 민주주의랑 친화적이에요 등을 설명해요. 그거를 1회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물론 기초적인 개념도 설명해 드리지만 뒷부분에 있는 개념을 좀 압축 요약해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초시생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모르고 있는 개념어가 남발하게 되니까. 그런 분한테 두텁게 공부를 하셔라 라고 해서 권력구조도 한번 답안 특강에서 한번 선취해 보시고, 민주주의도 한번 선취해 보셔라. 그 이후에 서브 완성 강의 들어보시면은 적어도 권력구조에서 2번 정도 듣는 거니까 이해가 좀 더 되실 거고, 민주주의도 중요한 테마 민주주의 위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답안 특강에서 다루니까 조금 더 이해가 유기적으로 될 것이다 라는 지점에서 답안 특강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if 초시생인데 서브 완성 첫 회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플랜 B로서 답안 특강을 먼저 수강하시고 서브 완성을 수강하신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의고사 특강이 있는데요, 4회 분량이에요. 주말 해서 2주에 이제 진행됐었고요. 문제로는 권력구조, 정당과 의회, 그 다음에 민주주의 종합인데, 아마 여기는 랜덤 문제를 사실 출제하기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이미 출제가 맞춰진 상태라서 보충 문제로 종합 문제를 하나 냈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제 답안에 쓸 문제로 국제정치학, 미중 패권 얘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로 해당 개념에 대해서 되게 적실한 문제들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당신의 서브 완성 나 필요 없어, 당신의 답안 특강 필요 없어, 필요 있든 없든, 아마 필요 없는 사람 기준으로, 근데 너가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는 궁금해, 그런 분께 권해드려요. 이것도 현강생의 경우에는 첨삭을, 제가 또 참고로 첨삭을 잘하거든요. 첨삭 맛집이라서 그런 면에 의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거 아니고 좀 괜찮은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해설을 읽어보면서 내가 잘 맞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께 권해드려요. 그리고 모의고사 특강에서 주된 내용은 이런 개념 설명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떻게 답안 기술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든요. 물론 정치학은 행정학이랑 다르게 특정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면이 강하다 보니까 개념 설명이 아예 없진 않아요. 연관해서 설명을 하지만 모의고사 답안 특강의 경우에는 그 개념 설명이 주체예요. 주체, 본체예요. 근데 모의고사 특강은 해당 문제에 대한 풀이 기술과 전략이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구분이 되고 모의고사 특강도 있다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출 완성입니다. 기출 완성 요 강좌를 보고 많은 수험생들이 문의를 주신 게 언제 찍으시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하는데요, 아마 수험생들의 니즈랑은 조금 배치될 수 있는데 생초시용입니다. 이때 말하는 생초시는요, 당신의 14회치 볼륨의 서브 완성도 나는 못 듣겠어요
혹은 사실상 16회 분량이잖아요. 이거 너무 부담돼요. 나는 경제학 해야 되고 일단 정치학은 뭐 50점 정도만 받으면 돼요. 올해 약간 올림픽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정치학을 백지로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자괴감 들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최소 인풋으로 6회 정도면 충분해요. 라는 분께 권하는 강좌입니다. 생초시용이에요. 왜? 아까 서브 완성 뭐라 그랬죠? 올인원 포지션이에요. 서브 완성에서요,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기출문제 풀이도 해드려요. 물론 디테일하게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는 코치하진 않지만 목차 잡아드려요. 방향 설명해드리고 문제의 주제의식 설명해드려요. 꽤나 많이 설명해드려요. 국제정치학도 상당 부분 문제를 보고요. 유일하게 민주주의만 워낙 문제가 많기도 하고 이런 수업이 워낙 좀 빡빡하게 있어서 민주주의만 기출문제를 이렇게 왔다 갔다를 연계를 안 할 뿐이지 그 외의 파트는 진짜 거의 다 본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 정도로 기출을 많이 다뤄요. 그리고 애초에 서브노트가 기출문제 논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굳이 서브 완성을 들으신 분이 기출 완성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올인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출 완성의 포지션, 주 목표 수강생은요, 생초시입니다. 올림픽 수험생입니다. 올림픽 수험생에게 6회 정도의 볼륨으로 정치학에서 기본 논점은 잡으시라고. 근데 필력이 있다면 기본 논점만 잡으셔도 평이한 게 주제가 나오면은 60점이고 합평이고 받을 수 있죠. 근데 서브 완성 들으니까 너무 효용이 좋더라 하시는 분한테는 뭐 굳이 들으셔도 괜찮다. 어떠한 목적에서 크게 인풋을 늘리지 않는 면에서, 크게 시간을 들이지 않는 면에서 6회 정도 볼륨으로 빠르게 복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강으로 복습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 능동적으로 서브를 반복 해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신 분한테는 뭐 권해도 나쁘진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출 완성은 생초시용입니다. 네. 어머. 그 다음에 뭐 무료 특강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무료 특강은 사실 아직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정치학을 한 2회 정도 볼륨으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해드릴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학원이랑 연결을 해서 한번 이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인강으로 수강하시는 분은 이미 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봐버렸는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요. 저희 정치학 커리큘럼이 완성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점도 많고요. 뭐 어떤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강의력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면도 있을 겁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양을 늘리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졌던 입장에서 기출 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서브노트에 녹여내서 강의를 진행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적실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